매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하는 인구는 약 7,700만 명. 그 중에서도 79%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휴가를 떠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른 휴가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수는 약 11만 3,020건, 사망자 수는 약 2,615명에 이르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부터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안전코리아에서 알아봅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여름 휴가철.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찾아 마음껏 휴식을 취하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꽉 메운 차량 행렬로 인해 전국 24개 고속도로는 여름 내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많이 몰리면서 사고도 끊이지 않는데요. 과속으로 달리다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는 차,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차를 들이박는 사고뿐 아니라 사고 차량을 피하다 발생하는 2차 사고까지, 또한 졸음운전으로 충돌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충돌하는 등 즐거워야 할 나들이길이 사고로 얼룩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3,231건으로 7월과 8월에만 612건이나 발생하며 다른 달과 비교해 20% 정도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름 휴가철에 증가하는 고속도로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내내 기다려왔던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을 떠나 해변이나 계곡을 찾으려면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설레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속도 위반, 그리고 각종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행동들은 사망사고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정화석입니다. 교수님, 이 7, 8월 휴가철에 가장 사고가 많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에서는 주로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우선 고속도로에서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과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은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그리고 또 휴가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음주운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고속도로 사망사고 1위 졸음운전 사고가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휴가철에 이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또 어떤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나요? 사고를 경험하고 그 위험성을 인지한다면 참 좋을 텐데 매번 사고를 경험한다면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뮬을 통해서 내가 직접 도로에서 가장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위험에서 어떤 점이 부족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지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위험을 체크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운전석 모양의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 주행 상황을 가정해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평소 운전 습관대로 고속도로를 주행해봤습니다. 여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여기는 60으로 가다가 커브길이면은 속도를 좀 더 줄여야 되는 거고요. 앞에 고장난 차가 있는데 저렇게 갑작스러운 위험,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안전거리까지 유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저 위험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개 낀 날 보면은 앞에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굉장히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데 가시거리가 100m 이내라면은 제한된 그 속도의 절반, 50%를 감속해서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고 차를 정지시키기 너무 늦었고요.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늦게 발견하면서 간신히 피하는데 저의 운전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속도 120인데 핸들을 과하게 꺾으면은 차가 중심을 잃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고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서 제동거리가 맑은 날보다 훨씬 길어지게 돼서 평상시 맑은 날보다는 한 2배 정도 앞차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운전법을 배웠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이 원운동에서 바깥으로 튀겨나가는 힘이 커지게 되는데 도저히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자 연습해야 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요. 코앞에서 이렇게. 어우. 적어도 미리 오른쪽에 2차로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1차로도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차가 정지했거나 앞에 큰 적화물이 떨어져 있는 정지된 위험을 만나게 되면은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빗길에서는 맑은 날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앞차 거리를 띄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개 낀 날은 안전거리도 중요하지만 50% 감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가 많은데요. 빗길 운전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해본 결과 도로를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량이 급제동을 할 경우 평소 제동거리 위치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훨씬 멀리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평균 제동거리가 24m. 그러나 빗길과 같은 젖은 도로에서는 31m나 되는데요. 그 이유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어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길 운전에서는 안전거리를 2배로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고속도로 사고 1위에 오른 졸음운전인데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졸음운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본인이 졸린다면은 내가 졸리구나. 그거를 바로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다음에 스트레칭 한다든지 아니면은 토막잠을 자고 난 다음에 다시 운행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갓길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절대 갓길에서 차를 세우면 안 되고요. 졸음 쉼터라든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근처에 쉬어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동승자의 역할이 매우 큰데요. 운전자의 상태를 빨리 알아채고 운전자가 잠을 쫓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졸음을 쫓아내거나 차량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사항이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 이것만은 꼭 지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엔진오일이라든지 기타 여러 소모품을 비롯해서 자동차의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 엔진 오일도 점검하도록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평상시보다 20% 정도 더 주입하고 타이어 마모에 의한 사고에 대비해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워셔액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외에도 휴가를 떠나기 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비상등과 브레이크 등인데요. 양쪽 모두 이상은 없는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 대비해 와이퍼의 움직임도 확인하고 에어컨에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통풍구 또는 배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전수칙들을 지킨다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끈, 안전벨트입니다. 운전자와 앞자리에 탄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망자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는 17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석뿐 아니라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뒷자리는 이제 조금 신경 덜 쓰죠. 이제 옆에 사람은 항상 차지만은 뒤에는 별로 그렇게 놀려고 뒤에 앉은 거니까 편하게 앉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귀찮고 그냥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사고가 난 적이 없으니까. 안전벨트의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차가 충돌하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뒷자리 탑승자는 모두 심하게 부상을 입는데요. 주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 교육 현장을 찾았는데요. 바로 실제 자동차로 회전시켜 사고 상황을 체험하는 안전교육입니다. 그치? 사고 났을 때 뭐 하면 안전하다고? 안전벨트 하면 안전하다고 알기 위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린이들이 차량 시뮬레이터에 탑승하는데요. 자리에 앉은 뒤 안전벨트를 당겨 몸에 착용하는 방법부터 정확하게 배웁니다. 천천히 당겨야 돼요. 천천히. 여기다가 고 확인 이렇게 당겨서 확인해 봐야 돼요. 항상. 차량 시뮬레이터가 회전을 시작합니다. 차량이 반쯤 돌아가 멈춰 서는데 자리에 이탈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차량이 구르는 과정을 재현해 시뮬레이터가 한 바퀴 도는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학생이 차에 탑승하는데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기울입니다. 안전벨트 안 매니까 어때? 이게 넘어질 것 같고 두려워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몸이 쏠려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본 것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요. 그 자동차가 확 돌아가서 천장에 부딪힐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안전벨트를 항상 매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은 우리 친구. 버클을 잠그고 줄을 당겨 확인한 뒤 친구에게도 올바른 착용법을 전수해 줍니다. 이거? 차가 한 바퀴 구르는 동안 아이들은 안전벨트에 안전하게 몸을 맡길 수 있었는데요.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실감해 봅니다. 그렇다면 안전벨트의 올바른 착용법과 잘못된 착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안전벨트의 어깨띠를 몸에 맞게 바르게 잡아당긴 뒤 버클에 체결합니다. 이때 어깨띠는 꼬이지 않도록 하고 편편하게 몸을 지지하도록 합니다. 안전벨트에 클립을 꽂아두는 운전자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벨트를 느슨하게 착용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반띠가 불편하다고 어깨끈만 두르거나 어깨끈이 불편하다고 따로 빼놓는 것은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조수석 동승자의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는 어깨끈과 골반끈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안전벨트를 매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워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탑승자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든 운전자분께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장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사고인데요.
경미한 1차 사고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처음 사고보다 사고 이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에서의 치사율이 약 5배가량 더 높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대처 방법은 알고 있는데 준비사항은 조금 미흡할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배치해놨는데 지금은 없어요. 삼각대요? 네, 뭐 그런 거. 삼각대도 없는데 그냥 세우는 거겠죠? 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찾았습니다. 이 여름 휴가철에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휴가철에는 교통량의 증가로 경미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2차 사고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이후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트렁크를 열어서 안전조치를 하시고 운전자 등 탑승자는 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갓길로 이동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방의 안전조치는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자와 탑승자는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에 이상이 발생해 도로 한가운데에 정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차가 섰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가 갑자기 섰어요. 자, 빨리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차를 안전한 갓길로 이동한 이후에 빨리 안전조치를 해서 후방 차량이 앞에 고장 차량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예, 내리셔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내릴 때 그 후방 차량이 오는지를 잘 보고 주의해서 내려야 됩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후방 차량을 살펴본 뒤 내려야 합니다. 자,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트렁크를 열고 뭘 확인해야 예,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될 게 안전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꽃 신호기도 있네요. 이 두 개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대는 저도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한 번도 제가 펼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거의 펼쳐보지 않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삼각대의 설치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삼각대 하단에 있는 4개의 발을 펼친 뒤 바닥에 내려놓고 삼각대에 상부를 들어 올려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펼치는 게 쉽네요. 자, 이 삼각대를 차량으로부터 100m 후방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100m 후방이요? 예. 그리고 100m 후방에 설치해야 그 지점에서 삼각대를 인지한 차량이 안전하게 이 차량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하러 가볼까요? 삼각대는 자동차에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거리를 이동할 때 후방 차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후방에 오는 차량들의 상태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100m 지점에 왔습니다. 이 후방 차량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예, 이거는 불꽃 신호기입니다. 불꽃 신호기는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사고로 고장 시에 이 불꽃 신호기를 차량으로부터 200m 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200m 후방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예, 이거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탠드 모양을 만들어주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 이것도 바닥에 세워서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닥에 세워야만이 멀리서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플라스틱 캡을 열고 이쪽에도 캡을 하나 더 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냥처럼 이렇게 그어서 점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불을 붙이면 되나요? 그렇죠.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자, 불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불을 붙여서 들고 이동을 하게 되면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설치하러 갈까요? 후방으로 이동할 때도 차량들이 오는지를 유심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지점에 자동차로부터 200m 후방에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30분 동안 불꽃이 일어나면서 후방의 차들이 앞에 사고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용을 해서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고 수습을 위한 견인 서비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레카 차량을 장시간 기다리다가 2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고나 고장 차량을 무엇보다도 빨리 견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견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2차 사고의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고 예방법,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 2차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신속히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갓길에 안전하게 차를 정차시킨 뒤 트렁크를 열고 사고가 난 것을 후방 차량에 알릴 수 있는 삼각대와 불꽃 신호기를 꺼냅니다. 삼각대는 차량으로부터 100m 후방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4개의 발을 펼치고 삼각대를 균형 있게 세우도록 합니다. 불꽃 신호기는 차량으로부터 200m 후방에 설치하는데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나 야간에 불꽃을 점화시키면 후방 차량이 사고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갓길의 가드레일 밖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뒤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신고를 해 사고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 안전한 운전 습관과 신속한 사고 대처법만 알아둔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교통법규의 준수는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